법 위반이나 예. 이런 헌법 위반을 자기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그렇지. 이번에 처음 말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김용현이가 나와서 증언했을 때에도 예. 본인이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가지고 한 말이 김용현에 대해 질문한 내용 자체가 이거 그 법에 위반되는 이 포고령 내가 어쩌고저쩌고 너한테 이거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요거는 빼고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서 넣었다. 그때 웃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나왔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게 지금 법 위반임을 스스로 자인했다라고 그래서 많은 신문들이나 언론이 계속 보도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절차 위반, 그 국무회의 부서도 없었고 소집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증거. 그거 뭐 어디 빼박이잖아요. 그렇죠. 그거 플러스 포고령 관련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지금 완전히 헌법 위반인 거잖아요. 예. 그 헌법 위반인 그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냐가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. 처음에 그 작성과 관련해가지고 김용현하고 서로 말이 달랐다가 그렇죠. 김용현이 나중에 증인신문으로 나와가지고는 윤석열의 의도신문과 윤석열의 눈빛을 보고 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. 항상 뭐 말이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. 내가 썼다는 걸로. 네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고 본인도 질문할 때 이거는 법 위반이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허허거리고 놔두지 않았니? 그렇지. 이런 취지를 말했어요.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걸 위반했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. 그렇지. 우리가 다 봤는데 뭘.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다른 그 사람이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런 헌법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에 적혀있는 그걸 그대로 위반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? 실체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좀 덮어보려고 하는 건데 실제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. 아니 그럼 그 당시가 비상계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? 그 요건이 뭐였느냐? 그 당시에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가 국회에 돈을 다 뺏고 사람들로부터 뭐 하려고 다 했었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무엇이었냐?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뭐냐?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요. 그렇죠. 그리고 요원을 빼라 그랬니? 국회의원을 빼라 그랬냐도 4인 1조로 들어가서 빼라 말았냐? 이거 가지고 또 되게 싸웠는데 그거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 공간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있는 것을 빼오라고 지금 자기가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아무리 요원이라고 해도 그러면 절차적인 하자는 물론이고 헌법 위반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려고 그랬고 특히 노상원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수색주, 뭐 수거 장소, 뭐 그렇죠. 어디 그런 가지 지금 얘기가 다 나온 상황이고 제거. 더 중요한 거 이게 문제가 됐었을 때 자기가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한 게 자기는 나오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죠. 곽종건 어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나오라고 그렇죠.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나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더 자괴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한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위반과 절차적 위반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절차적 위반을 벗어날 수가 없고 실체적 위반만이 이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데 실체적 위반을 할 요건이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했다라고 하는 걸 자인한 꼴이 되어버려서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.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는 과격한 시위를 해가지고 저 무식한 혹은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날 지지하니 저 사람들에게 기대보겠다.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점이 없어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후달리는 거고 그렇지. 어제 그래서 그 홍 차장, 예. 국정원 1차장 홍장원. 예. 그 앞에 나온 이진우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부인하 그 나 증언 답변을 거부를 한 거지. 증언 거부합니다. 예.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이 증언 거부해봤자 그거는 위증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. 그렇죠. 그다음에 원래 이미 다 증언은 돼 있었었고. 그다음에 홍 차장만 계속 일관적으로 똑같이 증언하면서 어제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제도 정말 자기는 못 견뎌가지고 막 정말 불그락 후르락 하면서 그 안에서 6시간 30분 동안을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건데 오늘 윤석열이 윤석열이 그리고 오늘도 또 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죠. 예. 내일 나와가지고 이제 선거 관련된 이 사무총장이 나와서 또 증언을 하게 돼요. 예. 또 조태열도 하게 되고 누구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.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거에 집중해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. 단전단수 관련해가지고 이상민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공소장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정원 차장하고 국정원 장관의 서로 이제 말이 틀렸던 거. 그것도 그렇죠.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분석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빼박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다.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못한다 생각해서 사람들을 자꾸 부추기고 폭도가 되도록 변질시키고 이런 걸로 지금 사회를 혼란시켜가지고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되겠냐 이제 이런 게 거의 테러리스트 같아. 헌법재판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. 지금 그 계엄에 관여돼 있다고 하는 장관이든 뭐 군 관계자든 지휘관이든 다
경찰 조사, 검찰 조사 가가지고 한 진술들이 있잖아요. 그럼요. 그 진술들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보고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 말을 바꾼 것처럼 얘기를 기사를 써놨던데요. 그게 아니라 자기가 형사재판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진술한 게 다 있단 말이에요. 아까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 처음에는 국민들한테 얘기했잖아요.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어요. 그러다가 자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가서 체크하라고 시켰다. 그냥 그 정도로 말을 바꿨어요. 그런 다음에 어젠 또 이 말이 또 바뀐 거예요. 사실 뉘앙스가. 그렇죠.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믿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검사 시절부터 부정선거가 있다고 투표용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원한테 서버 점검 세 차례 하라고 시켰더니 제대로 점검을 못 하더라.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계엄군이 확인하라고 시킨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근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선관위 IT 장비 400여 개를 점검한 결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판단은 없었다. 부정선거 있었다고 난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하고 또 정반대 다른 얘기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다고. 그러니까 그 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라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이 맞다, 그런 해석이 맞다면 저는 그게 이제 먹히지 않는다 이 말을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예. 이미 선관위에 군인들을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내 의지였다라는 취지의 말은 그 이전에 이제 대국민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윤석열이 이제 수차례 이제 강조한 바죠 사실.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군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의 목적이었다 이것과 함께.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이미 그 자체로 경미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가 않죠. 왜냐하면은 계엄을 선포할 때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엄사령부가 관할하는 거는 그 계엄이 선포된 지역 내에 사법과 행정에 대한 것을 사무를 대신 하는 거잖아요. 계엄사령부가. 그렇습니다. 선관위나 국회에 군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 김용현과의 이제 황당한 문답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만은 최소한 그게 뭐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국회 밖에 있어야지 군대가 국회 내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 난리를 칠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돼가지고 뭐 280명이다, 280명이 어디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손발이 안 맞고 뭐 그런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. 그 예. 웃긴 장면들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. 근데 선관위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지금 뭐 검찰 공소장이나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되는 바 노상원이 거의 이제 그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거기에 제2수사단장을 맡아가지고 야구방망이와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한테 시켰다는 거잖아요. 거기 두들기면은 그게 다 부정선거가 확인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애초부터 가지고 접근했던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정보사령부가 들어가가지고 부정선거임을 야구방망이를 가져가서 그게 확인인지 꾸며내려고 한 건지 고문을 하려고 한 건지 어쨌든지 간에 강제로 이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 것인지 뭐든 간에 그것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? 이것 자체가 권한이 없는 행위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거는 이 기본 이러한 이제 과정 자체가 이 민주공화정의 아주 근본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미하다고 할 그럴 전략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